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현직 교사가 우리가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과정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보육교사와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 우리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 주최 또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우리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영유아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제 이 자료는 우리가 바로 어제입니다. 제가 어제 바로 올리려다가 제가 평가를 받는 바람에 바로 오늘 올리게 됐는데요. 예, 우리 충청권, 네, 충청권에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유보 통합이 되면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란 이안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다 말하지만 지금 이거는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권역별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항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권역별이라고 그래서 충청권, 충청권은 바로 이 어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이루어졌고요. 호남 제주권, 호남 제주권은 동신대학교에서, 그다음에 영남 강원권은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권역별 이게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 그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 토론회에서 우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원의 자격이라든가 양성 체제는 교원이 갖춰야 될 핵심 직무 역량을 고려해서 우리 영유아의 발달적 경험적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또 유아교육 및 보육학계 교원 양성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학계라든가 현장 최일선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귀 기울이고 또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 대한 또 우리 교육 과정에 관련된 양성 체계에 관련된 모든 의견들을 모두 수렴을 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토론회에서는요, 우리가 양성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자격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 자격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직 교사가 통합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행 계획안을 발표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사 자격은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해당이 되는 영유아 교사 자격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 안은 0세부터 2세까지 맞는 영아 정교사, 또 3세부터 5세를 맞는 유아 정교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통합교사 자격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일안이 유력합니다. 그냥 통합교사니까 우리가 통합이 되었는데 영아 유아를 또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일안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교사, 네, 영유아 교사.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교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일환으로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직 교사가 우리가 통합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현직 교사라고 얘기하면 보육교사,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가 있겠죠. 유치원 교사나 보육 교사가 이 통합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위 과정이 있고, 학위를 우리가 다시 갖추어야 되는 학위 과정이나 또는 비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현재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취득한 이 보육교사라든가 유치원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직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우리가 교사 자격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 자격을 우리가 통합교사 자격을 주게 되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 시행에 우리가 되더라도 이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교사 자격을 주고 또 교사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직 교사가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지난 10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교원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우리가 충분히 자기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그래서 자기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AI 디지털 역량이라든가 혁신적 교수법 활용, 학부모 소통, 또 동료 교원 협력, 지속적 자기 개발, 또 지역 네트워크 구축 활용 이러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우리가 교원의 전문성이라든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통합교사 자격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데 이 전문성 신장의 우리가 방향으로서 이러한 자기 역량 진단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교육부에서 이 우리가 교원 양성을 위해서 또 교원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합교사 자격 과정 안에도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현직 지금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육교사가 있고 유치원교사가 있겠죠. 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도 있고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복수 자격 소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 자격 소지자인 경우에는 바로 자격을 신청을 해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유치원교사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보육교사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은 우리가 단수 자격 소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수 자격 소지자가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위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비학위 과정을 거쳐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현직 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치원교사 1급과 보육교사 1급의 현직 교사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교사 같은 경우에는 1급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유치원 일정 연수가 3년마다 받으면 되는데 유치원 일정 연수는 굉장히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4년이 지나도 일정 연수를 못 받는 그런 유치원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의 현직 교사인 경우에는 보육교사와 똑같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비학위 과정을 거치거나 그래서 현직 교사인 경우에는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위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성 체계가 우리가 통합교사 자격은 4년제 영유아 교육학과를 나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우리가 현직 교사인 경우에도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죠. 학위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비학위 과정을 거쳐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통합교사 자격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사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육교사가 되고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교나 4년제 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개편이 되냐 하면 우리가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면 중심의 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그 학과를 우리가 영유아 교육과라고 지금 개편이 된다라고 가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영유아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소지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학과를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현직 교사인 경우에는 학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교사들은 학위를 갖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 4년제 그다음에 대학원 이런 대면 중심의 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면 중심의 학과를 나왔습니다. 요 사람이 유치원 교사 1급이나 또는 보육교사 1급인 현직 교사인 경우에는 통합교사 자격 중에서 비학위 과정을 취득을 해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보육교사 중에서도 우리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우리가 졸업을 했거나 또 유치원교사도 전문대학이나 뭐 이렇게 졸업한 경우에는 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학위 과정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앞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학위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위는 아니지만 전문 과정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통합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1안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22학점. 그리고 전공 교과 교육 과목을 8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직 과목 22학점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교과 교육 영역에 우리가 과목들이 있어요. 교과 교육론,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또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 방법론 이 과목 중에서 세 과목 이상을 이수하게끔 이렇게 지금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영아 관련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 관련 과목은 영아 발달,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영유아 교수 방법, 영아 놀이지도, 또 영아에게 적합한 환경 구성, 또 영아 상호작용 방법, 영아 프로그램, 건강 및 안전 관련 교과목, 가정 관계라든가 복지 관련 과목, 또 통합기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 중에서 9학점. 네, 9학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3과목 정도 이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습을 3학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직 교사이기 때문에 현직 교사임을 고려해서 우리 현직 교사는 실습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대체 교과목을 좀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지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안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안은 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직 과목만 이수하게 하자. 우리가 21학점이니까 교직 과목은 3학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2학점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뭐 7과목, 8과목, 8과목 이 정도로 아마 이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3학점짜리 그다음에 2학점짜리 이렇게 해서 22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는 똑같이 영어 관련 전공 과목 9학점, 그러니까 세 과목 정도 들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안과 2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1안과 2안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현장에 있는 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또 보육계라든가 이런 또 유아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2안을 더 많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이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 우리 1안과 2안 중에서 우리가 이 과목은 비학위 과정 취득 대상입니다. 비학위. 자, 다시 말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유치원교사 자격을 단수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학위 과정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비학위 과정을. 우리가 비학위 과정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 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 또는 사범대학교에서 우리가 학위 과정이 있고 비학위 과정을 개설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비학위 과정에서 이렇게 교직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거나 영유아 관련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거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학위 과정을 이수하면 통합교사 자격으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교사 양성 과정에서 우리가 비학위 과정을 운영할 기관 선정 기준이 중요하다. 뭐 이거는 뭐 거의 그쵸, 유아교육과나 또 사범대학교에서 이렇게 비학위 과정, 이게 교직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거나 또는 영아 교과목을 이렇게 유치원 교사가 이수하게 하거나 하는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현직 교사가 이렇게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직 과목을 듣든 영어 관련 교과목을 듣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면 지금 일과 학습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교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체교사니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통합교사 자격에 취득한 다음에 영아반 담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영아교사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기관의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어졌고요. 또 복수 자격 소지자들이 있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통합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어떤 자격 연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통합교사 자격 취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을 해서 현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 교사의 처우라든가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함께 추진이 되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통합교사 자격 취득 과정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합교사 자격은 이제 4년제를 나와야 되고 학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우라든가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또 교육 과정이 변경이 되거나 전환을 위해서 학위 과정이라든가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라는 것이 논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방금 전에도 논의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과 학습이 병행하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나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이 교사들이 만약 교직 과목만 22학점을 이수하게 한다라면 이 선생님들이 7, 8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학기 과정을 우리가 거친다 하더라도 일단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야간제를 다니든가 아니면 뭐 실시간 스트림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쨌든 우리가 제 시간에 6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명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현직 교사들이 통합교사 자격 취득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부 교사들 그다음에 뭐 원장님들 다 똑같이 우리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교사의 의견이 반영이 좀 되어줘야 되고 유아교육계나 또 보육계의 어떤 전문가들 우리 충분히 의견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우리가 토론회를 거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좀 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바로 당사자가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교사들의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유보 통합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영유아의 어떤 교육 서비스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급하게 진행이 될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는 서서히 우리가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합교사 자격 취득 과정을 먼저 우리가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통합교사 자격은 이렇게 취득한다. 또 우리가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이렇게 비학기 과정과 학위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현재 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또 그 전에 이미 교사의 어떤 처우라든가 근무 여건 이런 또 우리가 대체교사 제도 이런 것들이 더 먼저 마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발표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가 뭐 유아교육과라든가 또 보육교사 관련 학과, 영유아 보육학과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이런 지원율이 굉장히 좀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전국에 유아교육과나 영유아 보육학과라든가 보육학과라든가 뭐 이런 관련 학과들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학과가 폐과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 조금 덜한데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유아 보육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폐과가 돼서 지금 학과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직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꼈던 시대가 우리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바로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는 처우라든가 또 중요한 거는 그 교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유아 통합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먼저 마련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추진이 되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보 통합을 두고 우리가 병단설 교사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교사의 처우라든가 근무 여건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단설 교사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영유아 교사 특히 현직 교사가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안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 안과 2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2 안을 지금 선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현직 교사가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비학위 과정은 이렇게 그리고 선정도 되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발표가 되면 제가 다시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